네, 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정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지구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부산의 산악인들이 전 세계 최초로 그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 중에 하나인 골든 피크에 등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박정용 등반 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골든 피크라는 봉우리에 전 세계 최초로 등반을 하셨다고요. 그 골든 피크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그 히말라야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데 그중 네팔이라는 곳에 랑탕이라는 지역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죠. 곳에 이제 솟아 있는 그런 피크입니다. 그 히말라야 산맥의 봉우리 중에 왜 골든 피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점인데요. 이제 그곳을 그 산의 건너편에 8,000m 올랐던 저희 선배님이 예.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6,600m 그 골든 피크를. 6,600m. 예. 그래서 이거 미등보잉을 하기 난 뒤에 예. 자, 이런 곳이 너가 만약에 간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렴. 이런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몇 명이서 같이 가신 거예요? 총 6명입니다. 아, 원정대라고 하죠? 네. 그럼 6명이서요? 네. 그 꾸리는 과정도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한 총 기간은 5년 걸렸고요. 지금 대원들과는 1년 전에 선발 과정을 통해서 네. 선발해서 훈련을 거쳐서 그렇게 같이 이번 등반을까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선별 과정이요? 대장님만큼 잘 올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성공하려면요. 제가 믿고 맡길 수 있어야겠죠? 그쵸? 예, 예. 예, 선별 과정이 약간 오디션처럼 이루어지나요? 이런 암벽 등반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합적입니다. 일단은 그 한 10m, 15m는 벽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라톤을 시켜서 예. 기본적인 체력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러면 이론 시험도 칩니다. 무슨 당신이 만약에 히말라야에서 크레파스에 빠진다면 네.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게 뭐죠? 되게 위험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이고 그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한번 미리. 아, 예. 그럼 이론 시험도 거치고 예, 거쳐서. 그렇게 해서 6명이 예. 이렇게 꾸려진 거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렸나요? 총 그 훈련 그 선발 기간은 한 이틀이면 됩니다. 이틀이면 되는 그래요? 거고요. 예, 이틀이면 되는 거고. 저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게 다양해요. 어떤 팀들은 선발을 해놓고 5년간은 1년 사이에 계속 1차 선발, 2차 선발, 3차 선발해서 나누는 그런 팀도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예 이틀 안에 팀을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방식으로 했죠. 꽤 그럼 짧은 편입니다. 그 봉우리를 선별하는 과정도 그렇게 팀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제가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등반을 하는 과정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끝까지 오르는 그 순간에 정말 위험한 순간도 많았을 거고 어려운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어떠셨나요? 이루면 알 수가 없죠. 이제 그 순간적인 감정과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제 산에 대한 위험도 위험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과 어떤 등반을 하면서의 마찰. 이게 어떤 대원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어떤 대원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저는 가운데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다죽거려야죠. 왜냐하면 그조차도 고산병이거든요. 그럼 예. 그 갈등을 좀 해결하는 대장님만의 방법이 있으셨나요? 그때 당시는 일단은 약간 지켜봤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 정말요? 일단은 그 최대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그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의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다시 뒤에서 텐트 안에서
얘기해 주는 방식으로 아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장님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올라가세요? 제가 처음에 이게 멤버가 4명, 5명이라면 네. 제가 맨 앞에 서 있다면 네. 아, 뒤에 있는 친구는 왜 빨리 안 쫓아와가지고 나를 따라잡아서 내보다 더 빨리 길을 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걸어가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있다면 네. 저 자식 왜 빨리 안 가지? 왜 자꾸만 왜 쉬려고 바꾸려고 하지? 대장님만 맨날 앞에 있는 게 예, 아니라 아니죠. 그렇게 계속 예, 바꾸나 보네요. 로테이션입니다. 예. 아. 4명이면 한 명씩 계속 돌아가면서 길을 내는 눈에 무릎까지 사이 눈에다가 네. 그 이제 길을 내서 가는 거죠. 그 뒤에 아.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가는 거죠. 그러네요. 길을 내는 제일 앞 사람이 예. 제일 힘들겠네요. 이제 그 로테이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 싸우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 몇 시간마다 바꾸나요? 몇 시간은요? 한 100걸음? 100걸음에서 1000걸음 사이죠. 눈에다가 길을 처음 내는 행위를, 그 러셀을 보통 한 5발자국 내면 멈춰서 숨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후배들이 그 뒤에 있는 멤버들이 빨리 와야 된다니까요.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대를 안 해줘서 빨리 교대를 안 해주고. 예,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네, 예. 저희 막내가 제일 안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 막내분 다음 주. 막내는 참고로 특수구조대의 최고 에이스 대원이었는데 네. 불구하고 네. 고소 증세가 좀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늘었어요. 근데 히말라야 등반의 성취감은 정말 남다른 성취감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억은 참 아름다운 기억일 것 같아요. 그쵸? 섞여 있다니까요. 섞여 있어요. 예. 대원들끼리 얼마나 많이 저는 싸우는데요. 나 많이 싸웠어요. 싸우기 말도 안 한다니까. 말도 안 하는데. 말도 안 하고. 안 하는데 근데 정상 등전한다 같이 등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서로 잘한다 칭찬하고 그 전까지 말도 안 하다가 진짜? 형님 최고다 그러면서 서로가 어떻게든 저는 거기서 인간의 간사함을 또 느꼈어요. 정말요? 근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싸우시나요? 다투시나요? 보기 싫을 때는 숨 쉬는 네. 것도 싫어요. 말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서로 따로 일이 걸어가기도 있었군요. 하고 그래요. 정말요? 네. 오, 그냥 이 길 가자, 저 길 가자 그런 마찰 때문에 그렇게 다투시는 아니요, 건가요? 그런 큰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 그런 건 큰 아니에요? 결정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고 그냥 사소한 사소한 것들이죠. 그쵸. 예. 같이 붙어 있다 보면은 정말 갈등도 예. 생기고 사소한 걸로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딱 등반에 성공했을 때는 다 풀리는 거죠. 다 용서. 예, 둘도 없는 형제가 된 거죠. 그쵸. 근데, 너무 좋을 근데 것 실패했어도 형제가 되긴 돼요. 같아요. 그래요? 근데 성공했으면 더 돈독해지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그 대리 형, 우리 같은 멤버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추위를 또 어떻게 견뎌내시는지. 전 추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핫팩을 또 챙겨가시는지 아니면 내복을 많이 입으신다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은 얇은 옷을 많이 껴입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옷이 아니고 예. 이 옷에도 한 5겹을 입는 거죠. 5겹으로 돼요? 더 입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요? 디테일하게 네. 그게 5겹 입으면 좀 더 두툼하죠. 네. 당연히. 그래서 조금만 온도 변해도 벗고 입고를 계속 반복하는 할수 거죠. 있게. 그리고 핫팩도 들고 오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무게 때문에 들고 오지 말랬는데 무게 때문에. 그걸 몰래 들고 오는 멤버가 막내 대원이었습니다. 막내예요 또? 러셀을 제일 하지 않은 막내 대원이 그 막내분 이제. 구조 대원 중 제일 체력이 강하다는 친구가 그러면 그렇게 러셀을 하면서 가다가 어느 정도까지 와야 고산병이 오던가요? 그 개인차가 엄청 심합니다. 개인차가 너무 심해서 보통 남자분들은 3,000m부터 고소증이 옵니다. 여자분들 1,000m부터 고소증세가 오고요. 증세라 하죠. 어떤 기본적인 거는 조금 두통이에요. 헤드익. 두통이 제일 빠르고 무기력증. 이게 제일 기초적인 증상이고요. 그래요? 좀 심해지는 게 폐에, 뇌에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네. 이건 빨리 이제 하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네. 증세든지 간에 근데 물이 차는지 이렇게 본인이 알 수 있나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쵸. 그걸 파악하기가 그게 단순히 진짜
가벼운 고산 증세로 힘들어하는 건지 정말 진짜 뇌수종, 폐수종처럼 진짜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땐 재빨리 이제 하산해야 되는데 하산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히말라야 산맥 말고 그 우리나라에도 많은 산이 있잖아요. 네. 그쵸? 다 가보셨나요? 제가 의외로 우리나라 산을 거의 못 가봤습니다. 한 그래요? 10군데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 네. 한 60, 70 돼서 우리나라 산을 이제 그때 됐어야 차근차근 오르는 게 제 다음 목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른 산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좀 아름답다 생각했던 산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는 금령산이고요. 예, 매일같이 오르면서 네. 아름다움을 느끼는 산이니까 저한테 제일 뭐 산 같은 어머니 산 같은 곳이고요. 어머니 산 같은 거. 예. 네. 그런 다음에 뭐 설악산이라든지 네. 그런 곳에 또 강렬한 또 이미지를 주죠. 그러면은 그 대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등반 스타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 받으니까 또 생각이 든 건데 네. 저는 한 시간마다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진짜요? 예, 오르는 그런 산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산. 너무 위험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서 예. 예. 정말 예상 의외의 답변이에요.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산을 좋아한다. 평상시에 그렇게 안 그런 게 해요. 아니에요. 예. 네, 그렇게 등반을 하면은 목숨이 정말 위험할 때도 있고 되게 굉장히 아찔한 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게 제가 원래 처음에 좋아했던 동기랑 같은 건데요. 제 스스로를 규정 짓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올라갈 수 없다. 어디를 할 수 없다. 그거를 계속 오르고 시도하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그게 너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원들의 관계도 안 좋았다가 계속 그걸 부딪혀 나가면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산도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길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곧 정상이다 아니든 그런 새로움에 대한 어떤 자기가 그걸 하지 않음이 아닌 내가 시도를 해본다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대장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 6,600m를 갔으니 한 7,000m대에 또 새로운 길을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하시고 또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을 하는 모습에 아마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감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